네, 어젯밤 대전의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하나가 전소됐고 타이어 약 40만 개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밤새 불길이 치솟으면서 화재 진압이 어려워졌는데요. 13시간 만에 초진이 완료됐지만 연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과 화재 원인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도 들려왔습니다. 일단 현재 화재 진압 작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화재 발생한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아침까지는 또 상당 부분 화재가 이제 진압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예. 뭐 지금 방금 이제 확인된 바로는 초진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진이 완료됐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보이는 화재에 대한 주불은 잡혀 있는 상태고 예.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이 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잔불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마무리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화재가 정리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컸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네. 당시에 지금 전소된 건물, 공장 건물들도 있고요. 또 한편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그 타이어가 약 한 40여만 개 정도 이렇게 소실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명피해 측면에서는 뭐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한 10명의 부상자와 또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불씨까지 사실 다 잡아야 이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추산해 보면 될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가 한 40여만 개가 탔고요. 또 예. 실제로 최초가 화재가 발생한 이 공장이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본다면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추정치로는 약 한 400억 원 정도 예. 이런 이제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정확한 이런 이 피해는 화재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집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대응 2단계로 낮춰졌지만 이 당시의 소방이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최고 대응 단계를 발령을 한 건데 그럼에도 진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다른 이유보다는 이 타이어 공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가연성 물질들, 타이어를 비롯한 예.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천연고무, 또 합성고무, 다양한 또 화학 물질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이런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강했고 또 컸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또 야간에 이런 진압 작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2단계 같은 경우는 해당 시도의 인력들로 충분히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보다는 더 많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음을 반증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러한 노력들이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오전까지 또 지금 현재까지 상당 부분 진압을 하는데 그래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까지도 바람이 참 많이 불었는데 이 현장 날씨도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화재 현장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었고 또 지금 예. 현재 새벽까지도 강한 바람, 초속 한 9.6m/s, 9.6m 정도 되는 예.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요.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연물이 많은 이런 화재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 사실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훨씬 더 화재를 강하게 하는 또 더 잘 타게 하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강한 화재를 잡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서 이 불똥과 재가 또 주변에 흩날리고 있다고 하는데 또 공장 옆에 2,300세대 그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저께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뭐 불꽃이라든지 화염들은 대부분 진압이 된 상태지만 예. 어제 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바람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한 불티 같은 것들이 다른 곳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건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티에 의해서도 다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이 불티들이 많게는 뭐 멀리까지는 수킬로까지도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뭐 임야라든지 또 다른 주거지를 이렇게 이제 또다시 다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았고 다만 주변 지역에 계셨던 가까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한 노연이 밤새 화염과 같이 동반이 돼서 이제 본인들 주거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공포심도 들고 또 예. 일부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대피를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럴 경우에 또 타이어가 타는 고무 냄새까지 나면 엄청날 텐데 인근 거주민들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화재가 한참 진행될 때 그런 농연보다는 훨씬 예. 더 이제 옅은 농도로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진압이 된 상황.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연기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각한 노년들이 발생을 하고 예. 또 이러면서 또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유독물질도 많이 확산이 됐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흡입하신 경우에 즉시적으로 현상이 발생한 증세가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또 며칠 후나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호흡기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이런 어지러움, 두통, 뭐 이를테면 구토라든지 기침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고 진료를 받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어제 밤에 연기가 한창 심했을 때 이 연기 안에 유독성 물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던 겁니까? 네, 뭐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독 물질이 있는데요.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인체에 치명적인 부분들을 발생하는 건 일산화탄소인데요. 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옥외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희석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만 사실 뭐 시아나수소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염화수소라든지 이렇게 이제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예. 뭐 농도가 짙지 않더라도 체내에 축적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밤에 이런 연기를 혹시라도 직접 맡으셨거나 혹은 또 그 연기가 퍼진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증세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바로 생각이 병원으로 됩니다.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또 화재로 인해서 인근의 고속도로 운행이나 KTX 운행도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통제가 상당히 돼서 또 밤 사이에 또 이런 인터넷상에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화재가 잦아들고 또 진압이 된 상황이라서 오늘 아침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변에 혹시라도 모를 또 추가적인 어떤 피해 때문에 일부 주민분들은 대피를 하셨다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초중고 같은 경우는 또 직접적인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등교 중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피해 상황 등에 관련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제 화재 원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화재가 시작된 곳이 이 가류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 공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류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사실 궁금하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화재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공장, 이 가류 공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타이어를 직접 모양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압출 성형을 하는 이런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라고 하는 가연성 재료도 있고 또 압출 성형이랑 강한 압력과 열이 가해지는 이런 공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는 다른 공정보다는 훨씬 더 취약한 그런 공정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지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어찌됐든 발화원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이 안에 이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또 원재료들 이런 것들이 착화가 되면서 굉장히 크고 빠르게 화재가 확산됐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닙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사실 지금 전면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황인데 네. 2014년에도 큰 화재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이 화재 대비가 잘 안 됐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 화재 원인이라든지 확산 과정들을 정확하게 아직 이제 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비가 또 이전에 있었던 화재가 또 왜 재발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화재 이후에 상당 부분 화재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오히려 또 추가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그 당시에 화재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는지는 화재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 공장과 물류창고 등 화재에서 늘 문제로 제기되는 게 바로 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이 정확히 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쉽게 설명드리면 양쪽에 금속판을 그러니까 겉재료로 두고 그 안에 이제 심재라고 하는 단열재를 이게 하나로 일체화된 복합 패널이라고 최근에는 다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복합 패널이 사실은 건축적으로 굉장히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도 용이하지만 여러 가지 시공상 또 단열 성능이라든지 건축적 우수성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반화되어 왔는데 다만 문제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안쪽에 이 심재
부분이 굉장히 잘 탈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스티로폼 재질이라든지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을 때 예. 그 가연성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전에 대형 물류창고, 서인천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에서도 저런 가연성 심재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저런 부분들의 패널에 대한 규제들은 상당 부분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2020년 한 익스프레스 공사 현장 화재에서도 이런 부분들, 재료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2020년 이후부터는 재료가 이런 샌드위치 패널이라 하더라도 준불연 이상, 그래서 화재의 저항성이 있는 이런 재료로서 규제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들은 여전히 이런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들이 사용되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 지어진 강화된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항성 또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사용됐던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점검이나 뭐 관리 등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재료 자체가 그 당시에는 합법화되었었기 네. 때문에 이것 자체를 뭐 자구적인 노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재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 돈을 들여서 또 사업주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이런 예. 부분들은 강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 재료에 대한 부분들의 한계를 뭐 소방 시설적인 관리라든지 소방 설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검이나 관리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료적인 특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리라든지 대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사실 뭐 한국타이어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연일 화재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며칠 전 하동에서 또 산불이 크게 나서 소방관 한 분께서 순직하시는 일도 있었는데 건조한 날씨에 화재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기 또 앞으로 한두 달 후까지는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기간이거든요. 단순히 산불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기후라고 하는 것들은 건물 내에서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불이 잘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기를 다루거나 혹은 또 전기적인 요인에 대한 발화 요인 또 실화에 의한 발화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건물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이런 좀 안일한 생각들도 하시는데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시기에 발생했다면 대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예. 국민분들이 좀 더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봄철이 되면 여행객도 증가하고 나들이객도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아요. 그곳에서 좀 유독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야외 활동 또 산불로 일어나는 원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조심하면 물론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화재들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잘못하거나 사람이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심만 잘 갖고 예방만 잘한다면 이런 화재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산을 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불을 피우는 행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라이터라든지 담배꽁초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만 철저히 해주신다 하더라도 실제 야외 임야나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이런 시기에 뭐 밭에 불을 놓는다거나 예. 또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주변에 탈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소각 과정에서 불티가 굉장히 멀리 날아감으로써 또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도 사실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잔악계나 불조심, 익숙한 이 표어가 참 요즘 따라 더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